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법인 전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도 우리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이향숙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를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이향숙입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이 14년간 뭐 550억의 세금을 절감해드리는 도움을 대표님들에게 드렸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서는 뭐 초등학생, 예, 개인 사업자, 뭐 오래되신 분도 있겠지만, 자, 개인 사업자인데 자꾸 매출이 막 올라가시는 분들, 아니면 매출은 크지 않은데 이익이 높으신 분들은 법인 전환을 꼭 고려를 해보시라고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법인 전환을 해보고 싶은데 전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법인 전환을 우선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는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삶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드릴 때.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 사업자를 조금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법인 사업자를 먼저 설립하시고요. 그 이후에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은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결산을 해보고 한꺼번에 법인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실은 회사의 이름이라든지 고용된 직원까지 모두 승계하는 포괄 양수도, 그러니까 포괄해서 전체를 다 양수도 하는 개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체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혹여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가 되고요, 취득세는 감면을 받게 됩니다. 2월 과세라는 건 향후에 얘를 다시 팔았을 때 그때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두고 법인을 설립한 뒤 나중에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하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기존 개인 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제 뭐 부동산이 굉장히 뭐 몇십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요, 그 자본금을 현금을 납입해야 되는 부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현물 출자라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은 이제 부동산 고액이라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서 법인의 자본금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법인의 전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 가치 평가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논의를 거쳐서 현재 내가 이 사업의 상황 또는 뭐 자본 현황에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는 개인 사업자를 점점 낮추고 그냥 신규 법인을 하나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걸로 저는 현장에서 느낄 때는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사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님께서 사장님께서 오래도록 개인 사업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뭐 자제분까지 와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실은 법인은 신규로 자제분 이름으로 설립을 하시는 경우, 예,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마다 굉장히 다르겠네요. 네,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네, 네, 그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또 자녀가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면 오히려 이제 전환보다는 신규 네, 쪽이 나을 수도 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진단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그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경우 말고 사모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또 사업자가 있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장님들은 또 아들 이름으로도 있고 온 가족 개인 사업자가 있는 케이스도 저는 봤고요. 또는 뭐 본인의 사업자긴 한데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이면서도 끝까지 전환을 안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물론 20년 동안 했는데 오히려 법인이 너무 불편해. 그리고 주위에서 뭐 별로야 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많다. 이래서 이 전환을 뭐 5년, 10년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이 법인 전환에 그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가 부동산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보면은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부분이 굉장히 높다면 이 부분이 아까 현물 출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크게 들어가고요.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부분은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사장님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인적 구성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인을 어떻게 설립을 할 건지, 하나로 할 건지, 개인 사업자를 유지를 하면서 할 건지, 아예 폐업을 할 건지, 이 부분은 정말 협의,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어떤 분석과 제안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법인 전환한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후회를 많이 하더라. 뭐 돈 네. 쓰는 것도 불편하고 뭐 세금이 적다 그러는데 나중에 내 소득세까지 하면은 뭐 적은 것 같지도 않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들 질문하시거든요. 네, 많이 질문하세요. 고민만 많이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은 개인 사업자 이익이 많이 남으면 세금이 45%, 50% 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요 단순 비교, 이 세금만 비교를 하셨을 경우에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진짜 뭐 장기적으로 오래 하셨던 사장님들, 그래서 뭐 통장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야, 통장에 돈 한번 뺄래니까 세무사가 뭐라 해. 뭐 격리 직원도 이렇게 빼시면 안 돼요, 대표님. 이거 가지급금 됐으니까 갖다 갚으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신다. 그러면 내가 득보단 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들은 주위 또 전환하신 사장님들이 계시다 보면 나는 이거 굳이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5월달, 6월달 세금을 많이 내시다 보면 또 이건 또 아니고 이런 고민의 양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저는 요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인으로 했지만 어차피 내 건데 굳이 내가 뭐 배당소득세 뭐 이런 걸 내가면서 소득세를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내가면서 가져올 필요가 있어? 이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법인의 장점을 영리하게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1인이 혼자 다 책임지던 것을 법인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실은 주주라는 부분이 있고요, 임원이라는 경영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소득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주주가 내 가족이 성인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사업자는 그래도 성인이어야지 실은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이 개인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사장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그 사장님이 사업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소득세가 높아지니 내 인적 자원이죠. 가족들을 다 하나씩 사업자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장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족이 별로 없다, 인원이 별로 없으면은 그것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요, 20세 미만, 아니 1살, 6살, 5살이어도요, 임원은 될 수 없지만, 직원은 될 수 없지만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 구성을 통해서도 이 법인에서 이익금들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을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할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실은 이 부분들 세금은 절세될 수 있고요. 내 전체 가족에 대한 세금은 낮아지면서 가처분 소득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도움을 받으셔서 이 적절하게 법인을 정말로 불편하고 나쁘다, 세금도 많이 낸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활용해서 우리 패밀리에게 가장 높은 소득, 그러면서도 낮은 세율,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님의 급여, 개인 사업할 때는요, 남은 거 몽땅 다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가 내 급여잖아요, 실은. 내 급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 급여는 또 비용 처리도 받을 수 없었는데 법인으로 옮긴 경우에는요, 대표님 또는 가족의 임원분들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이 다 비용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죠.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통해서 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퇴직금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은퇴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승계, 자녀분에게 승결을 함에 있어서도 노후자금으로 또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세목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이 불편하고 더 많이 낸다? 이것이 아니라 적게 내고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고 내가 시기를 분산해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설턴트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은요, 불편함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법인 사업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법인 잉여금의 개인한데 이런 부분은 법인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했더니 불편해, 나빠, 세금도 더 많이 내. 그러니까요. 제대로 못 가져가면 그러신 거고요. 영리하게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신다. 아까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단 한 줄로 말씀드리면요. 법인 잉여금의 개인화는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고요. 이 잉여금들에 대한 개인화, 엑시팅 전략을 하는 거는요. 대표님들에게 필수사항이세요. 그냥 법인의 잉여금들을 쌓아놓고 안 가져가고 이런 시대는 이미 정말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요즘 대표님들은 그리고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큰 그 업체에서도 뭐 삼성이나 뭐 여러 군데서 배당도 받아 보시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죠.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배당을 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잉여금에 대한 개인화는요. 보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패밀리 임원들에 대한 보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주로서의 배당. 이 부분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십니다.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크게 또 대표님에게 세금적인 문제가 도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증여, 상속세, 종합적인 배당 소득세, 그리고 그거 전체가 합해져서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개인화를 통해서 개인의 사장님의 가처분 소득으로 변환시켜야 된다. 어떤 항목으로 변환하느냐에 따라서는요, 세금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0%일 수도 있고요. 6.7%, 뭐 6%에서 15%대 정도로 세금을 정말 줄여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보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보다요. 법인을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양하게 다 총체적으로 받으셔야지만 실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이득을 보시는 거죠. 네. 네, 그 법인 잉여금 개인화 전략은 또 우리 이양숙 연구원님의 영상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네.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전환에 대한 방법들 말씀드렸고 또 필수인 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제 법인 전환을 통해서 좀 이런 혜택을 받은 대표님들 또 꼭 받아야 될 대표님들 이런 분들을 위한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설명문 하단에 있는 잉여금 출구 전략 영상 참고하시면 아마 오늘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대표님들에게 더 좋은 정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